23년 8월 31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페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XRP 글로벌 결제 혁신 어디까지 이끌 수 있나? 두 번째, XRP ETF 상장 가능할까? 세 번째, XRP 기술적 분석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XRP 글로벌 결제 혁신 관련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좋은 매체 지크립토샤를 이용해보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경 간 거래 기능으로 잘 알려진 XRP는 기존 금융질서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죠. XRP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기존 은행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안전한 국가 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데, XRP 기술 가치의 핵심은 금융 생태계 전반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역량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암호화폐 거래의 신속성을 활용함으로써 XRP는 기존 은행 채널의 느린 속도와 높은 수수료 대신 실시간, 비용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환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규제 환경, 리스크 완화, 기존 금융기관과 신흥 기술 간의 피할 수 없는 충돌 문제 등 복잡한 해결 과제들이 여전하긴 합니다. 당장 SEC의 중간한소 신청도 극복해야 할 과제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XRP의 모멘텀은 기존 은행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금융 부문의 주요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고, 일부 은행은 리플의 기능을 시스템에 통합하며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금융기관과 혁신적인 기술의 융합은 현재 진행 중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죠. 그러나 글로벌 결제 시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규제 장애물과 경제적 복잡성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는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XRP를 통해 금융 거래의 미래를 엿볼 수 있지만, 본격적인 채택으로 가는 길은 혁신과 규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재 XRP 상황에 돌파구가 나올 상황이 있어 보이는데, 엘리노어 테렛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자신의 X를 통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오는 9월 10일 상원의원위원회 청문회와 9월 27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보통 청문회랑은 다르게 XRP 판결과 그레이스케일 판결이 나온 직후라는 큰 차이가 있고, 특히 흥미롭게도 이번에 겐슬러는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등 현물 비트코인 ETF 제출을 승인하려는 SEC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암호화폐 반대 집행 조치에 대한 패배를 인정한 최초의 징후로, 겐슬러는 최근 리플 대 SEC 소송 요약 판결 이후 인터뷰에서 이 주제에 대해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겠다는 이전 입장과 달리 모든 SEC 위원들의 집단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겐슬러가 패배를 살짝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저번처럼 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회피할지, 아니면 조금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릴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그전엔 9월 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 시 이유를 대야 하기에 XRP가 9월에 큰 상승을 보일 수도 있는 빅 이벤트가 많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XRP ETF 상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면,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펀드의 ETF 전환을 사실상 승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의 논리를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뿐 아니라 이더리움 등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 등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외에도 다양한 알트코인 신탁펀드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법원 판결을 준용하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선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현물 ETF를 신청해도 SEC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죠. 아크인베스트 등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판결에 따라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ETF의 핵심은 코인의 증권성 논란과도 무관하며 그 자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ETF 안에 금, 원유, 다른 주식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해당 알트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ETF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먹거리를 항상 찾고 있는, 월가에서 수요가 있는 코인을 ETF에 담아
상품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번 판결이 그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전망성과 기대감이 큰 코인인 XRP ETF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그레이스케일 판결로 인해 9월 안에 현물 ETF가 그림이 그려질 것인데 XRP도 ETF 상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기술적 분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XRP는 지난 며칠 동안 660원 그리고 792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황소 세력이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하락세는 저항선 근처에서 매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락세를 보이는 20일 EMA인 720원과 마이너스 영역의 RSI는 하락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황소 세력은 660원의 강력한 지지선 아래로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XRP 쌍이 540원까지 급락할 수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반대로 가격이 660원에서 반등을 하면 통화쌍은 한동안 좁은 범위 내에서 머물러야 하는데 황소 세력은 지속적인 회복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선 739원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쌍은 50일 SMA인 845원까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은 업비트가 아닌 바이낸스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XRP는 규제만 없다면 더욱 혁신을 앞당길 코인이며 9월 안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큰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XRP ETF 이론적으로 무조건 가능하다. 아마 월가 쪽에서 먼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세 번째, 현재 XRP 차트는 하락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버텨만 낸다면 단기적으로 845원까지 회복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R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